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 소식 알아봅니다. 길재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16일 이제 세월호 참사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좀 분위기는 상당히 좀 대조적이었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를 위해 시의회에서나 의원들이 추모 리본을 내걸거나 또 배지를 달았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 폐회 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모니터 앞에 노란 리본을 내걸었습니다. 또 추모 배지도 같이 달았는데요. 이 16일에 참사 5주년 당일에 있었던 민주당의 한 기자회견장에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또 시의원과 구의원이 모두 배지를 달고 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거꾸로 몇몇 정치인들의 막말 때문에 또 크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것이어서 저도 굳이 반복하고 싶진 않은데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날 이런 메시지를 내걸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비난은 한국당 내부에서도 쏟아져 나왔고요. 한국당으로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처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곤경에 처했습니다. 예. 또 현역인 정진석 의원 역시 세월호 망언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당은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망언 정치를 하면서 지지층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인들은 나름 계산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이제 상당히 냉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당 내부의 어떤 윤리위에서 징계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그런데 뭐 집안 단속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시의원 징계가 있었고 이번엔 또 구의원 징계가 있었어요. 네,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민주당도 내부적인 집안 단속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동호 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주에는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권경엽 사상 구의원이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사건 발생 뒤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5년 이내에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당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당에 권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사과 성명을 냈는데요. 전재수 시당위원장이 선출직 의원 전원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집안 단속에 나섰던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네요. 시당위원장의 말도 이 의원들에게 이제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다음 소식은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 상역입니다. 이제 부산시가 기습 철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일단 원탁 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아주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노동자상을 건립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 사이에서 쉽지 않은 중재를 해냈습니다. 예. 잘 알려진 것처럼 백인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 노동자상의 설치를 결론 내리기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같은 중재의 중심에는 박인영 시의회 의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산시는 노동자상을 갑자기 철거하면서 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시청 로비에서 농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청은 해결책이 별로 없었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농성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중재를 맡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당이 중재를 맡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부산시의회는 월요일 아침부터 곧바로 대책 회의에 나섰고요. 시의회 상임위원장단은 회의를 거쳐서 박인영 의장에게 중재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 뒤 박 의장이 양쪽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결국 백인 원탁회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회의 노력으로 아무튼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 100명으로 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박인영 의장은 노동자상 건립을 그동안 추진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인 만큼 역사 전공자나 노동계가 아닌 일반 시민 등도 포함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과연 이렇게 다양한 이들이 모인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또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부산시는 어떤 결정이든지 장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는 했는데 가령 소녀상이 있는 일본 영사관 가까운 주변으로 결정이 된다면 부산시의 결정권을 사실상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인 원탁회의 구성부터 회의 진행까지 하나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 될 텐데요.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의 외부적인 정치력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가 더 큰 숙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은 요즘 그 뉴스에 청와대 조국 수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이제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인데 정작 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이 조국 수석의 부산 출마를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재수 시당 위원장입니다. 전재수 위원장은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조국 수석을 직접 언급해가면서 부산 출마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조국 수석이 결국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예. 조국 수석의 성격이 정치인보다는 선비 스타일의 교수에 가깝고 또 굳이 출마한다면 부산보다는 서울을 원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보수 야권의 공격 대상이 돼 있는 조국 수석이 부산에 올 경우 예상하지 않았던 보수의 결집을 부를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이 민주당 내부의 여러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조국 수석의 부산 출마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네. 보도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출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정가표정 길재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